저는 이사학번 수학과 국예정이고 오늘 디멘션 인 매스매틱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차원은 저희가 막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차원에 대해서 익히 들어봤을 건데 그 좀 대략적으로 얘는 이제 어떤 공간상의 점이 하나 있을 때 얘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 최소 개수,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 드릴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점이 있을 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자유도라 해야 되나? 그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인식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 좌표 평면처럼 좌표 평면이나 밑에 직사각형, 또 오른쪽에 공간 좌표나 뭐 입체 이런 걸 봤을 때 이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x 좌표 하나, y 좌표 하나 해서 변수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는 2차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 찍었을 때 뭐 상하, 좌, 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얘도 2차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3차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좀 어떤 성질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m하고 n이 다르다면은 그 m차원 도형하고 n차원 도형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하고 3차원 도형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다르다라는 걸 숫자만으로 이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강력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수학자들이 차원을 각 분야에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대나 위상수학이나 아니면 뭐 프랙탈 계약 등등에서 정의가 됐고, 그래서 오늘 제 세미나의 목표는 이 각각의 수학 분야에서 차원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그러고 결론적으로 차원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지 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대 수학에서의 차원을 얘기를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냥 벡터 스페이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 벡터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 벡터 이제 거기서 덧셈하고 스칼라 곱이 정의된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R2도 이 벡터 공간의 일종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벡터 공간을 정의했으니까 얘네들을 뭔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사실 R2만 방금 봤던 R2만 해도 얘 개수가 무한이니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얘네들을 분류하고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할 건데 적어도 그 기준은 뭐 벡터 공간의 모든 벡터 공간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모든 벡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떤 벡터 U가 있을 때 이제 얘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전부 다 모아요. 얘가 벡터가 하나 있으니까 얘 갖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여기다 스칼라를 곱하는 행동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 갖다가 벡터들을 만든 거를 다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일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이제 요 집합에 있는 얘 갖다가 만들어진 벡터 공간이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얘는 R2에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해주지 못하니까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기준에는 못 미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벡터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 점 하나 아무거나 A, B를 잡아도 얘를 U1과 U2의 스칼라 곱과 합으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얘는 R2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를 스패닝 셋이라고 해요. 또는 얘가 R2를 스팬한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R2를 스팬하는 그런 셋은 이런 애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있죠. 벡터 하나 더 넣어도 얘도 충분히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가 이제 U2나 U1은 서로 다른 애들로부터 만들어질 수가 없고 오른쪽에는 얘가 이렇게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갖다가 어떤 벡터를 표현하면은 그게 전부 다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서 이런 애들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오른쪽처럼 이제 얘만 봐도 얘 U3 프라임이 이렇게 해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얘는 유일하게 표현이 안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니얼리 디펜던트라고 해요. 이 두 개 앞에서 봤던 스패닝이나 에러부터 종합해서 나온 게 이제 베이시스라는 개념인데, 이 베이시스는 모든 벡터를 전부 다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집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면 좋은 게, 만약에 B하고 B 프라임이라는 두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때 이 두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동일합니다. 얘나 얘 집합이 아무리 달라도 그 원소 개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벡터 스페이스 자체에 어떤 일종의 불변량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게 그냥 V가 있을 때 얘 내재적인 그런 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는 V의 디멘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을 때 얘의 원소의 개수를 디멘션이라고 정의를 해요. 수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점을 표현하든지 간에 이런 벡터 갖다가 스칼라곱만 해주면 전부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어서 얘는 디멘션 1이 될 때 얘는 디멘션이 얘는 디멘션 3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이제 저희가 전부터 생각해 왔던 그런 차원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그런 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에선 그 차원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추가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건데, 그냥 얘 부분집합이고 서브스페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덧셈에 대해서나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그 얘가 서브스페이스면은 디멘션도 원래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리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얘만 봐선 당연한데 이걸 굳이 왜 넣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게 성립하지 않는 다른 분야가 존재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냥 그거에서 약간 대비를 두기 위해서 넣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V하고 W 둘 다 벡터 스페이스를 할 때 요 사이에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대1 대응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덧셈과 스칼라 곱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게 1대1 대응에 따라 아이소모르피즘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에서 V하고 W가 아이소모르픽하다고 하는 거는 얘네 사이에 아이소모르피즘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V하고 W가 그냥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두 개가 똑같다. 그러니까 집합이 다를 수는 있어도 벡터 스페이스로 보면 똑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똑같으니까 이제 같이 아이소모르픽한 애들끼리는 전부 다 묶어버리고 다른 애들은 그 따로 두고 이러는 방식으로 이제 벡터 공간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는, 그리고 되게 좋은 성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두 벡터 공간이 벡터 공간으로서 똑같다는 의미가 디멘션이 같다라는 의미와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 벡터 스페이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의 디멘션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전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디멘션이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형대수에서 디멘션이 이게 끝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 저희는 여기서 질문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그 선대에서 정의된 디멘션만 가지고 수학에서 차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게, 그 기하학적으로 본다 치면은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벡터 공간은 대체로 약간 평평한 애들을 데립니다. 그러니까 일직선 같이 휘어져 있지 않은 거나 아니면 뭐 평면같이
뭔가 굽어져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오른쪽의 구처럼 이렇게 전체가 휘어져 있는 이런 데에서 이런 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 요 집합에다가는 벡터 스페이스를 구조를 줄 수도 없고요. 어쨌든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지만 저희가 얘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고 싶은데 그 얘도 도형이니까 뭔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 보이는 저기 두 개가 이제 오른쪽은 굽껍질이고 왼쪽은 그 도넛에서 도넛 껍질을 나타내는 도형인데 얘네들이 몇 차원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정의는 안 했지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차원.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2차원일 것 같다. 아니면 3차원일 것 같다.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이런 도형들의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분 얘기 말대로 그 이런 거의 차원을 정의하기 전에 일단 얘네들 이런 도형들의 좀 얘네가 어떻게 제대로 정의가 됐나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들의 차원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원이나 스피어나 아니면 그 얘를 토러스라고 합니다. 토러스나 얘네들의 디멘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얘네들을 좀 다시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매니폴드라는 애로 불립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것만 보면 돼요. 일단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는 위상 공간인데 위상 수학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어떤 집합의 대략적인 모양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연속 함수를 다루는 그런 한문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위상 공간 M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n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인데 위에 두 개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고 마지막 것만 보면 돼요. 그냥 어떤 x가 있을 때 그냥 어떤 집합이 존재해서 얘가 Rn과 호미오모르픽하다. 그냥 위상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의미인데 얘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가 있고 요 위에 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랬을 때 얘 점 주변을 봐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내가 서 있고 그 주변을 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구는 분명 둥근데 점 하나 잡고 주변 보면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얘도 정말 조그맣게 잡으면은 그 부분이 평면처럼 보입니다. 즉 R2하고 거의 똑같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는 이 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요 정의 하에서는 2차원 도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원이나 팔자 모양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여기서 점 하나 잡고 적당히 열린 구간 잡으면은 얘가 정말 가까이서 잡으면 수직선하고 거의 똑같이 생겨서 1차원 매니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점 하나 잡았을 때 얘가 그 평면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얘도 2차원 매니폴드 이렇게 부르고 얘는 곡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도형이 있을 때 얘가 그 기하학적인 차원이 어떻게 되나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위상수학에서 차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어요. R2라는 애가 실제로 또는 그 정사각형인 애가 실제로 2차원일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벡터 공간에서는 R2가 2차원이 맞는데 이제 벡터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단 R2라는 집합은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2차원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거 다시 짚어드리면은 만약에 그 정의대로 간다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최소 개수를 디멘션이라 만약에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정의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까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정의가 되게 잘 따라줬던 게 Rn에서 뭐 V로 가는 애라고 할 때 요 A1부터 A까지 각각의 변수들 서로 다른 n개 갖다가 모든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 정의에 그대로 부합해 보입니다. 근데 요게 저희가 아는 사실이 수직선하고 좌표평면의 점의 개수가 똑같아요. 요건 집합론적인 결과인데 얘네 둘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서 결국에 R에서 R2로 가는 그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 R2, 그러니까 직관상으로 2차원인 그런 공간을 저희는 직관상으로 1차원인 수직선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얘가 그냥 함수일 뿐이라서 뭔가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F로 가는 애가 있을 때 얘가 찍히는 게 여긴데 바로 거의 근접하게 있는 애가 아예 정 다른 데로 찍힐 수가 있고 해서 중구난방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요 좌표 평면을 충분히 설명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얘의 변화는 연속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닫힌 구간 0,1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surjective continuous function,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덮는 연속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좀 얘기했던 그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커버가 됩니다.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스페이스 필링 커브라고 하는데 그냥 요 전 단계에서 4분의 1로 축소를 시키고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해서 만든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함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요게 요 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러한 커브의 존재로 인해서 정사각형을 그냥 변수 하나만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상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의 변수라는 것을 차원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연속함수나 이런 걸 다루는 위상수학에서는 차원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되게 구조가 단순해요. 그냥 집합 하나에다가 열린 집합이라는 그냥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그런 애들로 구성이 된 애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스칼라 곱의 존재가 있는 그런 선형대수학과는 다르게 방향이라는 거를 좀 그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약간 우회해서 해야 된다는 소린데 이 대신에 얘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세서 우리가 차원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렇게 열린 집합이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치면은 점 하나 여기 잡았을 때 요 겹쳐져 있는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해서 그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그 개념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 하나 잡았을 때 일로 가거나 뭐 일로 가거나 일로 가는 등 해서 뭔가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의 개념을 유사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X가 위상 공간이라고 할 때 일단 요거 먼저 정의를 할게요. 얘가 오더라는 소리는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냥
여기 얘 원소가 얼마나 겹쳐져 있는 최대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컬렉션을 다음과 같이 준다 해보죠. 여기서 흰색, 노란색, 뭐 주황색 이런 색깔이 있는 집합들을 모아놓은 거를 얘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서 네 번 겹치고 나머지는 뭐 세 번이나 두 번 이하로 겹치니까 네 번이 가장 많이 겹치는 애라서 얘는 오더 4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콜렉션은 그 부분 집합, 그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컬렉션이 있을 때 얘를 리파인한다 라는 거는 네, 그냥 얘네 각각 잡았을 때 이런 애가 있어서 포함된다. 즉, 그 예시로 들면은 왼쪽과 같은 컬렉션이 있을 때 얘 갖다가 주황색이나 파란색 그대로 두고 흰색이나 초록색을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의 크기를 줄이면서 약간 좀 정보를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딱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오더가 겹치는 한 번에 네 개가 겹치니까 오더가 4였는데 얘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파인을 시키면은 얘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차원을 정의를 합니다. x의 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작은 m인데 x를 뒤덮는 어떤 애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오픈 커버링이 존재해서 얘가 얘로부터 리파인드 내고 오더가 아무리 커봤자 m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면은 얘가 이때 m을 차원이라 정의하자고 합니다. 그 예시로 들면은 이렇게 0,1이라는 열린 구간이 있을 때 얘를 아무렇게나 덮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대로. 그랬을 때 이거를 리파인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얘는 아무리 많아봤자 두 개가 겹치는 게 전부고 세 개 겹치는 거는 두 개로 줄일 수가 있고 한 개만 겹치지 않고 얘를 전부 다 덮는 거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 요 집합을 전부 다 뒤덮을 거면은 얘가 만약에 열린 구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게 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점이 포함이 안 되니까 얘가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겹쳐야 돼요. 그 열린 구간 갖다가 얘를 뒤덮을 거면. 그럼 얘가 두 개고 얘를 어떻게 덮든지 간에 항상 아까 했던 대로 하면은 최대 두 개까지 겹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얘는 1차원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겹쳐져 있어도 두 개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한하게 덮여져 있는 애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이런 집합을 다음과 같이 다시 리파인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러면은 얘는 어떤 지점에서는 무한히 많이 겹치는데 얘는 몇몇 지점에서만 두 개까지만 겹치니까 그리고 요 논리는 아무렇게나 다 할 수가 있어서 얘 차원이 1차원인 공간이 됩니다. 이제 2차원 같은 경우에도 얘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뒤덮어도 여기서 이제 잘 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아무리 많아봤자 세 곳에서만 겹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덮여져 있든지 간에 아까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은 아무리 많아봤자 세 개가 겹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차원도 2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좀 신기한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공간 X가 있을 때 얘 서브스페이스 얘 부분 공간은 원래 것보다 차원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까 선형대 수학에서 봤던 거하고는 다르죠. 얘는 그냥 U를 뭐 RN이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공간이라 하고 여기다 점 하나 추가해서
U의 모든 열린 집합과 X 자기 자신을 열린 집합으로 갖는 어떤 위상을 만들었을 때, 요 무한대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여기서 보면은 X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오픈 커버링이 주어져도 얘 리파이먼트를 항상 X로 다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할 때. 어떤 애를 잡든지 간에 다 이런 애로 리파인을 시킬 수가 있어서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차원이 0이 되는데 얘는 차원이 n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면은 얘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냐? 적어도 뭔가 직관상으로 이게 맞아 보이니까요.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 부분 집합이 닫힌 집합이기만 하면은 얘가 성립을 합니다. 앞에서는 U가 열린 집합이어서 이렇게 이상한 성질이 나타나게 됐던 거고, 닫힌 집합이 되면은 문제가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위상 공간으로서 특징인데, X하고 Y가 만약에 호미오모르피, 그러니까 위상 공간으로서 같다가 되면은 얘네 둘의 차원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디멘션이라는 애를 그 위상수학에서의 일종의 불변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다르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얘가 아무리 얘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얘네 둘을 위상적으로 보면 서로 아예 다른 공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막 다시 또 분류하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얘가 가장 생소한 애가 되지 않을까 해요. 일단 그 전에 차원이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 하나가 있을 때 얘를 2배 늘리면은 길이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직사각형, 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 길이를 2배 늘리면 얘 넓이가 4배가 되고요. 입체는 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배, 여기서는 2의 제곱배, 2의 세제곱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요 지수들을 어찌 보면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얘가 제곱해서 점점 더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x배 늘렸을 때 만약에 어떤 집합의 크기를 재면은 그 크기가 만약에 n이면은 얘 차원을 우리가 로그 x의 n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배 늘어났을 때 얘가 8배 늘어나면은 그 집합의 차원은 로그 2의 8, 그러니까 3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엄밀하게 설명을 한 게 바로 하우스도르프 디멘션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식이 복잡한데 요거는 안 보셔도 되고 먼저 직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요 친구가 중요한데 먼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그 1차원 자라고 만약에 뭔가를 정의한다고 합시다. 이제 얘는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의 길이를 재주는 애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점 같은 게 있으면 얘는 길이가 없으니까 0이고 선이 있으면은 뭐 A라 치면은 얘 길이는 A가 되겠죠. 근데 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관상 아니면 저희가 배워왔던 게 면이 선이 무한하게 많이 있는 상태니까 요 도형의 길이를 재면은 얘는 무한대가 돼요. 이렇게 점점 갈라져가지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2차원자를 생각을 하면은 넓이는 그대로 넓이로 잘 구해지는데 선분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하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자를 길이, 2차원 자를 이제 넓이를 재주는 애라고 친다면은 여기서 요 친구는 이제 요 정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D차원 자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를 재주는 것, 넓이를 재주는 거에 어중간한 어디인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0차원이면 뭐 0, A 무한대 이렇게 나타났던 거하고 0A 이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재고자하는 어떤 집합을 고정을 시켰을 때 D가 달라짐에 따라서 요 값이 무한대가 나오기도 하고 0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 실수가 나오면 그 인계값이 있을 텐데 요 인계값일 때의 D를 저희가 하우스도르프 디멘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요 사각형을 고정을 시켰을 때 2차원자로 재면 넓이가 나오겠지만 1차원자로 재면은 무한대가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인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차원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요거의 계산 과정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얘 차원을 재고자 할 때, 그러니까 얘를 닫힌 구간들로 점점 다 덮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얘 하나의 길이가 n분의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요때 요 친구는 D에 의해서 바뀌는 애고요. D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등호고 1보다 크면은 얘가 그냥 부등호가 되는 그런 애입니다. 더 잘게 쪼개가지고 다 잘게 쪼개서 뭔가 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얘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과의 그 D차원 자로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1을 기준으로 얘가 무한대에서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차원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덮어버리고 쭉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2에서 2를 기점으로 얘가 무한대에서 0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차원은 2가 돼요. 얘는 그냥 지금까지 알던 건데 좀 신기한 거를 하나 바라보면은 이제 칸토셋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드릴 건데 얘는 그 선분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중간에 3분의 1씩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토막 내고 두 번째로 토막 내고 쭉쭉쭉 해나가면은 어떤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 짓거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얘를 무한히 교집합을 시키면 나오는 요 셋을 칸토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친구는 요건 계산을 위한 거고 요 친구는 이제 길이가 0인 근데 개수는 실수의 개수랑 똑같은 그런 집합이 됩니다. 이제 할 게 얘 차원을 재볼 건데 이제 그냥 쭉 계산을 해주면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때 얘가 바뀌는 지점이 얘가 D가 로그 3의 2일 때 1이 돼버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무한대에서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의 차원은 로그 3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정수 차원만 봤었는데 여기서는 실수 차원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 생각을 하면은 그 요 부분을 3분의 1로 줄여요.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생긴 애로 나타날 텐데 얘는 이제 원래 있던 거에 딱 절반을 나타내는 애니까 요 여기 있는 요 집합을 3분의 1로 줄이면은 원래 있던 애의 크기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직관대로 로그 3분의 1, 2분의 1 해서 얘 크기가 얘 차원이 로그 3의 2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 이거는 그냥 차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얘도 프랙탈 도형인데 얘도 중간에 하나 뚫고 뚫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얘 또한 넓이가 0이 되는데 적어도 선보다는 조밀해 보이죠. 그랬을 때 얘 차원을 구하게 되면은 요 작은 부분을 길이를 두 배를 늘리면은 얘가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요 전체는 요 조그마한 삼각형을 세 개를 가져다 붙인 거니까 두 배 늘렸을 때 얘 크기가 세 배가 돼요. 즉 얘 차원은 로그 2의 3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3분의 1씩 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하고 하면은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 나오는 그런 도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원이 로그 3의 4가 됩니다. 딱 요 부분만 떼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 수가 있는 게 아까 선형대 수학이나 뭐 위상 수학 얘네들도 디멘션이 있을 때 이거를 보존해주는 그런 맵이 있었죠. 아이소모르피즘이라든가 호미오모르피즘이라든가 그러면은 이 하우스도르프 디멘션을 보존해주는 그런 맵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앤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요것보단 아래 걸 봐주세요. 바운디드 그러니까 길이가 유한한 집합을 그대로 유한으로 보내주는 애고 무한한 집합을 그냥 무한한 집합으로 그러니까 길이가 적, 적당히 잘 보존이 되는 그런 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네, 얘는 임베딩이 돼가지고 x하고 fx라는 이미지하고 그 위상수학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애가 됩니다. 이- 그래서 요 정의 하에서 얘네 둘이 바이립시치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 그 1대1 대응인 바이립시츠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얘네 둘이 바이립시츠 이퀴밸런트 하다면은 하우스도르프 차원이 서로 둘이 똑같다 이러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게도 얘도 차원들을 만 가지고 공간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베딩이니까 호미오모르픽 그러니까 X하고 Y가 서로 그 위상적으로 똑같아도 여기서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게 돼요. 얘는 원 하나고 얘는 아까 방금 봤던 그 스노코프 눈송이 그건데 그 얘 만들어지는 과정상 얘네 둘이 위상적으로는 서로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길이가 유한하고 얘의 그 길이는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각각의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1이 나오는데 반해 얘는 아까 봤듯이 로그 3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니까 얘네들은 요거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적으로 같아도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차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수학자들이 뭐 수학을 할 때 그냥 집합에다 구조 준 다음에 얘를 막 분류를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떤 불변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중에 차원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직관적인 그런 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복잡한지나 어떻게 생겼는지나 아니면은 어떻게 그 자유도 이런 것 등등을 되게 잘 표현해내주는 그런 인베리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디멘션 정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도 뭔가 관련 개념이 나왔으면은 뭔가 아, 이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수학을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